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지만 그만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가정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부모와 자식.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때로는 가장 먼 관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부모, 자식 간의 아픈 단절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60대 후반의 한 어머님입니다. 40년 전 25의 나이에 결혼하신 분이죠. 당시만 해도 25이면 조금 늦은 나이였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참 행복했어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고,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어머님은 불임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매일같이 병원을 다니고 민간요법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시댁의 눈치도 보이고, 남편이 둘째 아들이라 더 부담이 컸죠. 하지만 남편은 늘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줬어요. 그렇게 긴 기다림 끝에 기적처럼 찾아온 임신. 10달을 하루같이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건강한 사내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시네요. 그 작은 손가락을 잡았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대요. 아들이라고, 드디어 아들을 얻었다고. 그렇게 시작된 육아는 말 그대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금이야 옥이야, 땅에 내려놓으면 다칠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아들. 지금 생각해보면 자식을 그렇게 키운 것이 잘못이었다고 어머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저는 아이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이의 자립심을 키우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내내 공부방을 꾸며주고 과외도 시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온 가족이 축하했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은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해갔다고 해요. 대학 다닐 때도 빨래며 청소며 다 해줬어요. 밥도 따뜻한 걸 먹어야 한다며 매일 도시락을 싸줬죠.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러다 우리 아들 망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2년 전 마침내 아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은퇴하여 연금이 나오고 있어 둘이 사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었고 이제 손주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한없이 기뻤다고 합니다.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본 날이 어제 같이 선명하다고 하시네요. 얼굴이 뽀얗고 몸이 많이 말랐어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아이 낳고도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건강한 며느리였으면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뭐 그러려니 했죠. 첫 만남부터 며느리는 조금 특별했답니다. 말이 별로 없을 뿐더러 굉장히 예민했다고 해요. 시댁에 오면 음식을 차려줘도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입맛이 없다고만 했죠. 처음에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이해하려 많이 노력하셨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와는 다르지 않나. 조선시대도 아니고 시어머니라고 눈치 보면서 음식 먹으라고 강요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한 대로 하라고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시댁에 와서 며느리가 보여준 행동들이 단순히 소극적인 성격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땐 제 예민한 생각이려니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해요. 그동안 적적했거든요.
큰 집도 둘이 살다 보니 너무 조용하고 임신 소식을 들으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얼른 아기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에 잠도 잘 안 왔어요. 그러다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부탁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찾아와 말을 꺼냈죠. 어머니, 혹시 아이를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저 가끔 봐달라는 부탁인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며느리가 직장에서 지금까지 쌓은 걸 한꺼번에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많대요. 아이를 너무 빨리 낳은 것 같다고. 며느리는 집에서 애나 키우면서 전업주부로는 못 산다고 매일 밤 운다더군요. 아들은 계속해서 사정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셔서 아이를 봐주실 수 없다고. 어머니가 봐주면 안 되겠냐고.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강하게 반대했죠. 여보, 당신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은퇴하고 둘이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살고 싶은데, 게다가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아이를 어떻게 돌보겠어? 며느리가 워낙 예민해서 아이를 돌보다가 계속 부딪힐 텐데. 남편의 반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차라리 아이 돌보는 사람을 구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친정어머니가 직접 보시라고 하든지. 우리 나이에 무슨 육아야? 그때 남편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지금도 후회가 된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당시에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고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선 욕심이 컸던 것 같아요. 손주도 보고 싶고 또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서 육아하면 힘들 테니까 도와주고 싶기도 했고. 결국 어머님은 아들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며느리는 출산 휴가 3개월이 지났다며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부터 어머님의 제2의 육아가 시작됐죠.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아이를 키울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손주 키우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할 일은 태산인데 끝이 없는 육아에 지쳐갔어요. 다행히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지만 손주를 맡긴 뒤로 부부 사이의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사사건건 전화로 확인하고 마치 치조하듯 묻거나 명령조로 이야기를 해서 남편은 매우 못마땅해 했죠. 어느 날은 제가 아이 밥 먹이는데 전화가 와요.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아이 밥은 먹였나요? 어떤 반찬을 주셨어요? 음식가는 싱겁게 하셨죠.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다고 합니다. 마치 어린이집 교사에게 확인하듯 시어머니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더 예의 없어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오후 며느리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하듯 며느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후에 CCTV 설치하는 분이 올 거예요. 안방이랑 거실에 설치하시면 돼요. 순간 어머님은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CCTV라고? 내 집에?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며느리의 태도였죠. 마치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어머님은 할 말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온화하기만 하던 시아버지가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냐? 누구 마음대로 CCTV 설치해. 시아버지의 반응에 며느리도 놀란 듯 했지만 곧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아니, 저는 어머님이 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으셔서 아기 상태를 CCTV로 보면서 설명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마치 시부모님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듯한 말투.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지도 모르는 듯한 태도.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 아주 웃는구나.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 자식 내가 키워라. 평소 고함 한 번 지르지 않던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상하셨던 거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 어린 반성의 눈물은 아니었나 봅니다. 한참을 울더니 벌떡 일어나 대래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버님이 도대체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아이를 위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부모님의 편을 들기는커녕 오히려 아내의 편에 서서 부모님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왜 마누라한테 그러세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고요. CCTV 설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은 그 순간의 충격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주다니. 그 후로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주말마다 며느리가 방문할 때면 집안 구석구석을 마치 위생 감시관처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아이 호흡기에 안 좋아요. 어머니, 환기 제때 시키고 계시죠? 아이 분유병 속이 청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소독하고 있어요? 방바닥에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큰일이라도 난 듯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아이가 이걸 먹으면 어떡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애를 키워요? 어머님은 30년 넘게 가정을 꾸려오신 분입니다. 청결과 위생관념이 없으신 분이 아니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끊임없는 지적과 간섭에 결국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어머님의 입에서 참을 수 없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청결하지 못하고 부지런하지도 못해서 못 키우겠어. 내 자식 내가 데려가서 키워.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말이었다는 듯 냉정하고 계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돈이 많으셔서 유산 주실 게 많으시면 저도 집에서 애만 보고 살고 싶어요. 근데 어머님, 아들이 능력이 안 돼서 제가 돈을 안 벌면 집은 언제 사고 애는 무슨 돈으로 키워요? 다른 집들은 시부모님이 집 사주셔서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님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행동의 진짜 이유가 이제야 드러난 것 같았죠. 더 가슴 아픈 건 옆에서 이 모든 걸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내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날 저녁 아들 내외를 보내고 난 뒤 어머님은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집을 못 사줬지만 전세금이라도 내줬는데 그게 못마땅했던 걸까요? 그 집 명의가 아들 명의가 아니고 아버지 명의라서 그랬던 걸까요? 사실 어머님은 하나뿐인 아들이고 그 정도 여유도 있어서 집을 사주고 싶어 하셨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반대하셨죠. 아들이 독립심이 생길 때까지는 안 된다. 만에 하나 과부가 되어 혼자 남게 되면 돈 없어 애물단지 취급받을 수 있다. 시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하시네요. 며느리가 보여주는 행동들을 보면서 남편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부부와 며느리의 관계는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늦게 나오니 손주도 예뻐 보이지 않았고 아이가 클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어머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손주가 걷기 시작하면서 더욱 분주해진 날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아이는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하며 신나게 놀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장난감에 이마를 부딪힌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고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에 어머님과 시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은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어머님은 뒷좌석에서 아이를 안은 채 계속해서 달래셨습니다. 괜찮아. 우리 손주 금방 나을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달래면서도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으니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상처가 깊지 않아서 소독만 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위로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이미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아들 내외에게 설명해야 할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말씀하셨죠. 아들아, 애가 조금 다쳐서 병원에 왔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난 뒤 잠시 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불이 나게 들이닥친 거죠. 며느리는 잠든 아이의 이마를 확인하더니 마치 죄인을 다그치듯 어머님을 몰아세웠습니다.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어머니가 잠깐 한눈을 파셔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말투에는 어떤 존중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일을 잘못한 가정부를 나무라듯 어머님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어머님이 참았던 감정을 토해내셨습니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야. 아이들은 이렇게 크는 거라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개같이 며느리의 손이 올라와 어머님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애 옆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말아야죠. 그게 애 보는 사람의 기본 아닌가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셨고 시아버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체 없이 며느리의 뺨을 똑같이 때리셨습니다. 평생 여자를 때려본 적 없다는 시아버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살다 너 같은 못된 년은 처음이다. 욕 한마디 하신 적 없는 시아버지의 입에서 처음으로 거친 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당장 꺼져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님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더니 오히려 아버지를 향해 대들었습니다. 우리 마누라를 왜 때리세요? 창피하고 억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부모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시네요. 그날 밤 어머님 부부는 평생 입에 대지 않던 소주를 사서 마셨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흘리는 눈물이 마를 줄 몰랐다고 합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던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자식 없는 셈 치자. 며느리를 탓할 필요도 없어. 요즘 세태가 그런가 보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 하면서 죽으라고 일만 하고 재테크에 신경 못 쓴 내 잘못이 큰 것 같네. 자식 잘못 키운 것도 내 탓이고. 시아버지의 그 말씀에 어머님의 가슴이 더욱 미어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남편이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며 추궁하듯 물었죠. 이런 미친놈을 자식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웠네.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던 어머님은 그날 밤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휴대폰을 모두 끄고 짐을 쌌습니다. 큰 돈은 없었지만 지금 있는 돈이면 앞으로 둘이 먹고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곧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살고 있는 전세 집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급하니까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소식을 들은 아들 집에는 난리가 났죠. 전화통에 불이 나고 며느리도 문자로 연락해 왔습니다. 잘못했어요. 순간 생각이 못 미쳤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어머님 부부는 휴대폰 번호도 모두 바꾸셨고 얼마 후에는 아무도 모르는 남쪽 바닷가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작은 중고 캠핑카 하나를 계약했어요. 이제는 둘이서 여행도 다니면서 조용히 살려고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시다고 합니다. 생각할수록 분하고 서러워서 밤마다 눈물을 훔치신다고 하네요. 귀한 자식 키운 정이 그리 있고 가끔 손주가 보고 싶지만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고 미련을 지웠습니다. 며느리한테 뺨 맞은 엄마를 모르는 채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자식 교육 잘못시킨 내가 죄인이고 내 팔자가 원망스럽기도 해요. 여기까지가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의 성적표도 노후에 받을 보상도 아닙니다. 때로는 기쁘고 벅차고 때로는 씁쓸하고 고달프지만 결국 자식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포장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나가 먼저여야 합니다. 양보와 희생은 내 마음이 넉넉하고 풍족할 때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고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끼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부모님들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사세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느라 미뤄두었던 꿈을 이루세요. 인생의 이막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는 깊은 생각거리를 드렸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